네, 안녕하세요, 스님.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전 남편이 저를 굉장히 원망하고 부정적으로 항상 말을 해서 그게 굉장히 괴롭고 힘듭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남편 지금 현재 장애 2급이고요. 9년 전에 뇌졸중으로 직장에서 쓰러져서 5년 동안 병원에서 재활치료했고 더 이상 낫지 않아서 집에 와서 지금 있는데 제가 간병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이제 온갖 그 힘든 거를 저한테 많이 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정토불교대학 경전반도 하고 깨장도 가고 남편도 온라인으로 해서 경전반까지 했어요. 근데 아무 효과가 없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그리고 전에는 아버지, 동생들, 주변 친구들 굉장히 칭찬하는 말을 많이 했어요. 평상시에. 근데 아프고 난 이후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아버지 원망하고 동생들 원망하고 친구 원망하고 특히 저를 원망해요. 그래,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죄송합니다. 항상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도 불쑥 올라오는 게 있어서 한 번씩 하는데 제가 진정성 없게 미안하다 한다 하면서 그런데 굉장히 그럴 때마다 정말 괴로워요.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스님, 이상입니다. 지금 그러면 남편이 누워 계시면 집에 계세요? 네. 그러면 생활비는 누가 벌어요? 생활비는 남편이 50대 후반에 쓰러져가지고 1년 공무원이었는데 1년 정도 후에 정년퇴직을 정상으로 해서 공무원연금 받고 있고요. 장애연금까지 공상으로 해서 회사에서 쓰러졌기 때문에 생활비는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직장 다니고 있고요. 직장 다니고 있고. 네네. 자녀들은? 딸 결혼했고 아들은 아직 결혼 안 했고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60대 68세고요, 남편이. 현재 남편이 68세라고요? 네, 57년생. 말 안 듣고 그러면 요양원 얘기를 몇 번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주 기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안 하는데, 제발 원망 좀 하지 마라. 오늘도 사실 치과 치료를 굉장히 비싼 6개째, 지금 크라운을 6개째 하러 오늘도 갔다 오면서 또 원망을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법륜 스님 증문직서 온다는 얘기는 안 하고 지금 불때 동기 만나러 온다고 하고 왔거든요. 근데 남편이 그렇게 원망하는 말을 너 때문에 쓰러졌어. 네가 운동하라고 그랬어. 운동하다가 사실은 직장 체력단련실에서 운동하다가 뇌출혈이 왔어요. 그런데 너 때문에 네가 운동하라고 해서 쓰러졌으니까 네가 다 힘들다 하면 네가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해야 돼. 사실 제가 깨장에 가서 배웠던 거는 인연 과보다 그걸 제가 알았는데 그래 이 사람하고 결혼했으니까 끝까지 책임은 져야지 하는데 굉장히 이 사람이 부정적으로 저한테 말을 하니까 그때마다 힘이 빠져요. 제가 앞으로 여태까지 30여 년을 우리 가족을 위해서 먹여 살렸으니까 앞으로 30년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애쓸게 했는데 부정적으로 계속 말하면 우리 여태까지 10여 년을 같이 살았는데 쓰러진 이후로 앞으로 얼마를 더 살아야 될지는 당신 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 겁도 주거든요. 근데 안 통해요. 왜냐면 안 갈 거라고 알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 부정적인 말을 저한테 퍼부을 때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위해서 내가 이걸 간호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네. 자기 앞길이 좀 막막해져요. 네. 자기도 아직 그렇게 옛날로 치면 할머니 뻘이지만은 아직은 할머니가 됐습니다. 지금. 아줌마인데 네. 근데 이렇게 해서 또 10년을 네. 최소 10년인데 10년을 이렇게 막막하게 사는 게 재미가 없고 이런 거는 맞아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길은 두 가지예요. 네. 여기에서 아무리 이 사람하고 그런 서로 좋고 지내는 은혜가 있다 하더라도 나도 한 사람이고 네.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또 건강한 남자 만나서 서로 재미있게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살고 싶은 것도 사람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된다. 아내라는 이름으로 엄마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도 강요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남편에게 협박조가 아니고 네. 진지하게 네. 당신 물론 어려운 거 이해한다. 그러나 나도 내 인생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10년 정도 당신 병간하면서 뒷바라지 했다. 그러니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당신에게 나는 빚을 다 갚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혼을 하고 당신 연금 나온 거는 간호사 데려가지고 당신 충분히 보살피도록 당신이 좋죠. 난 당신 연금에 대해서는 내가 손을 안 대겠다. 재산에 대해서만 이혼을 하면 분할을 하거든요. 연금도 딱 원래 분할을 합니다. 근데 당신이 살아있고 지금 건강을 보살펴야 되니까 건단 이해라. 그러나 나머지 재산은 반을 분할하고 이렇게 해서 나는 내 인생을 살겠다. 이 길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자기에게 또 부작용이 있어요. 첫째는 자녀들이 보기에 굉장히 좀 민망하다. 이런 얘기예요. 네. 아이들이 어떤 때는 엄마도 엄마 인생 살아라 이래 말하지만은 그래도 병든 아버지 그만두고 진생 찾아갔다. 이렇게 이해가 될 때 이제 자기는 자식하고 남편만이 아니라 자식들하고도 인연을 내가 끊겠다는 게 아니라 끊겨도 좋다는 각오가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앞으로 남편이 돌아가신 뒤에는 원망이 굉장합니다. 엄마하고 무슨 조금만 갈등이 생겨도 엄마는 아버지를 그렇게 버렸잖아. 아버지를 외면했잖아.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래에 그러니까 이혼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제기돼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새로운 한 남자나 편안한 삶은 누릴지 몰라도 이제 그동안에 내가 인연 맺어왔던 남편뿐만 아니라 자녀들하고도 인연이 거의 끊어지다시피 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나은가? 도덕적으로 따지지 말고 이게 나한테 살아가면서 얼마나 후회라든지 이런 거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위의 인간관계죠. 친구라든지 시댁이든 친정이든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질 거 아니에요. 남편이 쓰러졌는데 버리고 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친구를 만날 때는 화제거리가 안 되겠어요. 그죠? 이런 것도 자기가 이제 부담이 될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딱 새로운 인생의 길을 선택할 때 이런 걸 다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인생의 길을 선택해 놓고 보니까 생각도 못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러면 이제 후회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아직은 건강하다 하더라도 일단 자기 생활비를 자기가 벌어서 써야 되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집도 이제 반 나누면 집도 적어질 거고 이제 생활비를 자기가 전적으로 벌어야 될 거고 이제 이런 경제적인 문제도 남아 있다. 근데 저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과 세상에 비난이 있다 하더라도 나도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내 삶을 사는 게 필요하다면 저는 전적으로 지지하고 동의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자기의 삶이 소중하지 그 어떤 세상의 일보다 자기의 삶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선택이 그냥 20살짜리 젊은 아이가 어떤 인생을 갈 거냐 선택하는 거하고 자기는 지금 다르다는 거예요. 결혼을 했고 자녀가 있고 시댁이 있고 친구 관계가 다 구성된 현재 입장에서는 선택을 할 때 많은 손실이 감수가 된다. 하기야 스님이 출가할 때 부모들 인연 다 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면 그것도 별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아마 한 10년 정도 그냥 꼭 남편을 위해서 남편 돌보고 직장 생활하고 애들하고 연락하고 취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좀 힘은 들지만은 낫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사는 거를 선택을 하고 이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다고 처음에도 얘기했잖아. 그죠? 네.
남편 때문에 불쌍해서 이런 생각 하지 말고 내가 선택을 할 때 어떤 게 내가 후회가 적겠느냐 이걸 첫째 해야 되고 만약에 남편하고 같이 사는 거를 선택을 한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 지금처럼 이러지 말고 첫째는 내가 이걸 선택했다. 네. 주체가 첫째 분명해야 남편이 뭐라 그러든 그걸 감안하고도 내가 선택했지. 네가 내 말만 잘 들으면 네하고 살아주고 내 말 안 들으면 네하고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늘 하루는 이랬다가 하루는 저랬다가 하루는 이랬다 하루는 저랬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딱 남편에게 난 당신하고 결혼했고 나도 내 인생에 다른 욕구가 있지만 이 생은 다음 생에 가서는 모르겠지만 이 생은 당신하고 함께 지내겠다. 이렇게 딱 관점을 하고 남편이 아까처럼 너 때문에 그랬다 하면 맞습니다. 저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참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네가 나보고 자꾸 운동하라 그러네. 운동하다 쓰러졌지 않냐? 맞아요. 아이고 난 당신 운동하면 더 좋을 줄 알았더니 운동하다 쓰러질 줄 내가 알았겠어요? 알았으면 내가 그런 말을 안 했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볍게 넘어야 돼. 네. 뭐라고 할 때 아이고 그 말도 맞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기고 그냥 보살피고 이래야 되는데 이 죽을 때까지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볼 때는 밖에서 보는 사람은 하루 종일 집에 누워가 네 하는 일이 뭐가 있노? 그런데 네가 나를 원망하되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기는 반대로 하면 누워 있어봐. 자기 반대로 그래 하루 종일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는데 남편은 아침에 나가면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하면 그게 막 머릿속에서 상상이 될 거면 딴 여자 만나러 다니는 건 아닌지 뭐는 아닌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불평불만을 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다 그 처지가 되면 그래요. 그래서 그 불평불만하고 막 이 사람 원망했다 저 사람 원망했다는 거는 저게 진심이 아니라 하루 종일 누워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입으로 푸는 거예요. 이 사람 원망했다 저 사람 했다. 그러니까 알았어 맛있는 거 해줄게 이렇게 그걸 자꾸 귀에 귀담아 듣지 말고 이렇게 좀 가볍게 듣고 얼마나 힘들면 저런 소리 하겠나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1년만 좀 서비스하면 우선 재산도 다 내 거 되고 아시겠어요? 애들도 다 데리고 그때 가서 영감 만나도 죽고 난 뒤에 영감 만나도 지금 생각할 때는 늙어 빠져가지고 무슨 영감이냐 하지만은 또 50이 늦었다 생각하죠. 60대면 또 60만 돼도 아무 문제가 70대가 60대면 여기 보세요. 70대가 60대면 60이면 시집을 하면 더 가도 남을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80이 돼가 보면 70만 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근데 내가 70이 딱 되면 70대인 게 내가 뭐 하나 싶어지만 80대가 70을 돌아보면 70이면 뭐든지 할 것 같아. 네. 아시겠어요? 내가 90된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네. 아이고, 심심한데, 할머니는 한번 만나서 사귀죠? 이러면, 안 돼. 80만 대도 하겠는데, 90이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인생은 늘 기회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좀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네. 살아보면 어떨까 네. 싶어요. 절대 이혼은 안 하고요. 왜 이혼을 안 하겠다, 그래 생각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네. 이게 더 나아서 안 한다 이래 겪을 게 생각해야지. 많아서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혼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윤리 도덕에 묶여 사니까 속박이 된다는 거예요. 스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아파가 누워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런 심정을 좀 생각하면 사이가 좋은데 또 아파 누워있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또 힘들어요. 밖에서 아무리 밖에 가서 고생하고 다녀도 그래도 니는 사람 만나지, 니는 밥 먹지, 니는 놀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게 고생으로 하나도 생각 안 나고 내 누워있는 나를 내버려 두고 니는 네 맘대로 돌아다닌다. 항상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면 아이고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 힘들었죠. 이렇게 싹싹 해주고 이렇게 약간 좀 뭐랄까 힘든 거를 누워있는 게 가만 누워있는데 뭐가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누워있는 게 참 힘든다는 거. 이번에 어떤 분이 제 아는 분이 병원에 3주간 동호 좀 받아내고 누워있었는데
80대 신부인데 그래요. 인도 성지순례 가서 스님 시봉하는 게 쉽지. 누워있는 건 진짜 못하겠습니다. 이러더라. 누워있으면 죽는 게 낫지. 못 있겠다. 힘든데. 그러니까 누워있는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나보다 고생한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스님 말씀대로 증문즉서를 수많은 증문즉서를 듣고 많이 깨달았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멀은 것 같습니다. 중생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열심히 스님 말씀 듣고 앞으로 스님 말씀대로 잘 행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